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아주 상큼한 분과 함께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를 상큼한 분이라고 소개하다니 제가 아닌가요?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큼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장용진 TV 주 시청자층이 네. 50대, 60대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상큼한가요? 고맙습니다. 네. 참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평소 안 쓰던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집회 다녀오셨죠? 네, 집회를 다녀왔는데 다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좋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와, 정말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어. 약간 이게 지금 맞나? 이 사실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 현실 부정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란도 계엄도 우리가 초현실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세상으로 좀 접어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아직까지. 아직도 비상식이 예.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예요. 꿈을 깬 줄 알았는데 이 꿈을 못 깨고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더 화가 나지 않는가. 또 그만큼 맥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일껏 윤석열 잡아 가다 놨더니 판사 새끼 하나랑 검사 새끼 하나가 그걸 뽑아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란 역적을 풀어주는 놈들은 그놈이야말로 내란 역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런 생각이.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니까 우리는 뭐 법원 가서 박살 내지도 않고 판사 잡아 죽이라고 날뛰지도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건가? 우리가 뭐 못해서 이러는 건 아닌데 뭐 화염병 던지고 셀파이브 쥐드는 거 하면 나도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때도 사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내란이 완전하게 수습되지 않고 사실 처벌도 그렇죠. 제대로 못 유야무야. 받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여전히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어떻게 아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그렇게 꼼수식으로 내리는 그런 판결들이 저는 그런 아직까지도 우리가 역사가 아 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검사고 뭐고 난리가 날 거야.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40년 넘게 해오던 그 관행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그게 불법이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윤석열부터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러면 불법적으로 구금됐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 교도소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와. 음, 나 음. 지금 재심 청구하겠다라고. 음. 그래서 지금 검찰청 내부에서는 지금 골머리 앓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자기들 각종 업무가 지금 폭주하게 생겼다고. 근데 이게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해석할 여유가 없어. 그니까요. 이게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48시간 이내 석방하라고 돼 있으면 시간대로 계산하고 이틀 뭐 열흘 동안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그런데 검사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에요. 10일로 돼 있거든요. 그랬으면 일로 계산하는 게 맞아. 근데 갑자기 그걸 시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황당하게 그 체포적 부심은 아예 그 구속 기간 산정에서 빼버리고 지금까지 그거는 싫어했고. 그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버리면 지금 피해 볼 사람 되게 많아요. 당장 지금 우리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불법 구급 상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되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마 난리도 아닐 거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옆으로 세면서 또 길어지는데 네. 그 확실한 거는 그 법조 귀족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적폐이며 적폐의 핵심이다.
라는 걸 가장 뭐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 적폐 중에서도 가장 염치 없고 막 나가는 놈이 윤석열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참 더러운 놈 만난 거야.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을 비롯해서 전 정치검찰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정치검찰은 본인들 스스로 기소청이든 아니면 검찰 해체든 검찰의 완전한 해체를 가는 그 길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뭐냐? 인적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 나쁜 놈, 나쁜 짓을 한 놈은 조직을 아무리 바꿔줘도 나쁜 놈이야. 그렇죠. 지금 옛날에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버릇없이 대들었던 검사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이완규예요. 그런 거 보면 뭐 김용종 다 마찬가지. 그 싸가지 없던 놈들은 시대가 여전히 살아있죠. 바뀌고, 예.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인적 청산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있네요. 그렇죠, 법조계 있죠. 말고도 언론계에도 있네. 참 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디서 이런 청산해야 될 쓰레기만 사람은 모았는지 그러니까요. 몰라. 패급들만 모아놨는데 오늘 사실은 류일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 네. 제가 지금 이거 검찰이 정치검찰에 갑자기 이런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류일임을 하는 것이 맞나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류일임이 오히려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에 의해서 좀 덜 부각되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축소판 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희림이 방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송심의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최고 문제점은 법조 기자단인데 그 법조 기자단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놈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 놈이 방송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거의 뭐 얘도 보면 정말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본이 없어요. 세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산무, 예의가 없고 염치가 없고 기본이 없다. 윤석열도 똑같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가장 비슷한 인물 유행을 찾으려면 유희림이 아닐까. 근데 유희림이 이번에 또 뭐 또 사고 쳤어요? 네, 이번에 또 사고 쳤다 그러더라. 안 그랬어요? 류일임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청부 민원인데 그렇죠. 예. 이 청부 민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과방위에서 어떤 분이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시켜가지고 네, 그 뉴스타파를 비난하는 또는 뉴스타파한테 해코지를 하는 MBC랑 해코지하는 그런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이제 동생을 시켜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동생이 쌍둥이라며 또. 네, 쌍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넣은 거는 본인이 넣은 거 직접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구분이 가 솔직히 쌍둥이인지 모르죠.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이 류일임이 그간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양심 고백이 되면서 어쨌든 이 청부 민원이 사실이었고 심지어 그 청부 민원 그 뒤에 그 양심 고백한 팀장에게 어떻게 위증 교사를 하고 회유를 했는지까지도 좀 나와서 그 건에 대해서 좀 같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청부 민원의 회유 위증까지 조작하다 들통난 류희림인데 빤스런을 했다고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진짜로 도망친 건가요? 이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휴가를 썼어요? 병가를 쓰고? 이게 들키니까 네, 들키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진짜 야, 저 상상을 초월하네요. 윤석열 가짜 출근과 맞먹을 정도로 들키니까 안 온다. 그러면 사표를 내지 왜? 그러니까 사표는 낼 생각이 없으니까 어. 일단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면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 근데 세상에는. 이 류일임은 도대체 어쩌다가 방송
심의위원이 된 건가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법조기자 출신이었다가 이후에 언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윤석열과의 어떤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중에 감찰위원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 했던 그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 뭐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라고 이제 징계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 징계를 내릴 때에 류일임이 그 경주의 어떤 그 스포츠 문화재단의 네. 엑스포 스포츠 문화재단의 이제 한마디로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경주 문화 가지고 엑스포인가 뭐 그랬었어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 감찰위원이 됐던 건데 그때 그 감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뭘 구체적으로 했냐면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법조기자 출신이었으니까 자신과 친한 언론인들한테 우리 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거 할 거야 하고 비공개 회의 뭐 자료나 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쪽에 붙었던 기자들이 다 유일임한테 뭐 받아먹고 그랬었어요. 예, 예, 예. 그때 또 좀 윤석열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사실은 만배영이거든. 공교롭게도 네. 유일임이 그 자리 법무부 감찰위원이 될 수 있었던 거 그 중에 한 절반은 만배영 때문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만배영도 윤석열 이 대통령이 되는데 적잖이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만배영인 거야. 진짜 배은망덕이죠, 이쯤 되면. 어쨌든 본인한테는 아무튼 많은 걸 주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만큼 약점을 많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맺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류일임 감찰위원이 이완규 감찰위원과 함께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이죠. 예. 아, 또 나온다, 또 나와. 나와요. 그 두 사람과 함께 어쨌든 그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막 얘기를 이제 어쨌든 언론에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뿌락지 역할을 해줬군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여론을 자꾸 조성하게 만들었고 이후에 어쨌든 이 감찰위원회가 뭐 구체적으로 감찰위원회에서 뭐 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게 크게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법무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론 조성을 그렇게 다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해놓고 이후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언론에다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회의가 이루어졌었는지를 다 세세하게 약간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던 또 다른 감찰위원이 아니 이 자료가 왜 그리고 이 그러니까. 내용이 왜 공개됐냐 왜 유출이 되느냐. 당신 때문 아니냐 그랬는데 류일임이 뭐 극구 부인을 했죠. 근데 참 제가 그때 얘기를 어느 정도는 알죠. 한참 그때 출입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도 보면 기자들도 미쳤고 검사들도 미쳤고 류일임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미친 놈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윤석열을 도와주고 한 자리를 차지한 거네요. 오래 전부터 이 사람이 그 정권 부역한 언론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게 네, 또 됐더라고요. 꼽히긴, 네. MB계였다 그러더라고요. 뻔한 놈들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류일임이 김건희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담진 않았는데 김건희가 한참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정권 취임하고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김건희가 그때는 뭐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네. 하면서 이제 내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던 상황에서 류일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경주, 세계문화 예, 엑스포 사무총장이었을 때 추모 음악회 같은 거를 열었어요. 네, 저기 심재민 소령인가 하여튼 저기 심정민 소령인가 그래. 심정민 네네, 소령이라고 네. 그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예요. 네. 전투기 조종사인데 그분 추모 음악회를 유일임이
열었죠. 그리고 네. 그 자리에 그 김건희를 초청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거기에 됐고 등장하는 사람이 류희림, 저기 저 임종득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줄줄이. 그런 것도 있고 한참 문제됐던 아, 다널드 같은 경우에도 벤자민 영재학교라고 해서 이 류일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름 이제 고문 같은 역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단한데 그런 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벤자민 영재학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돈 벌 수 있도록 털을 다 닦아주고 있네. 다 한 야, 거죠. 진짜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근데 그 다널드도 이제 더 추적을 해봐야 알겠지만 결국 다널드도 무속이라는 큰 측면 아래에서 김건희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하에 사이비성이죠. 그 다의 다놀드도 네, 이루어진 사실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대순진리회 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놀드는 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그런 곳인데 네, 그쪽하고도 연결이 있다. 네. 그러면 뒤지면 이 사람이 또 대장동으로도 연결이 되겠는데. 한번 대장동 뒤져봐야 될 것 쪽에 같아요. 그 토지를 좀 제일 크게 갖고 있었던 데가 원주민 중에 제일 크게 갖고 있었던 데가 저기 대순진리회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놀드가 거기서 분리되기 전에. 근데 그 대순진리회를 만배영한테 누군가가 접근을 시켜줘요. 근데 이상하게 만배영이 어떻게 대순진리회하고 가까워졌지 싶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딱 떨어지네. 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네. 끼리끼리 해 먹는구나 진짜. 이래가지고 그 윤석열의 보훈을 위해서 네. 윤석열이가 챙겨준 거네. 그렇죠. 챙겨줘서 어. 들어왔죠. 내가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그 징계 피하는 데도 도움을 줬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 하는 데도 도움을 줬고 그러니까 야 나한테 자리 하나 줄게 꿀 빠는 자리 하나 줄게 라고 해서 방송심의위원장을 준 거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후순으로 얘기하고 어쨌든 그때 방심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 때문에 그걸 보도한 뭐 MBC나 JTBC 여러 기타 4개 방송사가 있는데 그 방송사에 대해서 긴급 긴급 심의를 심의를 열었어요. 예. 근데 이 긴급 심의를 열게 된 배경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핑계 삼아서 일종의 고발 사주 같은 거지. 그렇죠. 고발장 4개 만들어 가지고 검사가 꼬셔가지고 이제 고발장 좀 내, 내 수사 좀 하게 이렇게 한 건데 똑같이 야니 민원 좀 내, 내가 얘도 확 그냥 쳐버리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류일임의 뭐 가족,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관련 뭐 거기에서 일하던 직원들 또 아니면은 방심이 임명했던 여러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청부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넣은 게 내용이 어쨌든 다 똑같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야권 의원 2명이 있었어요. 내용이 보니까 거의 복붙이야. 네, 복붙이죠. 복붙이고 그 민원 낸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유일임이가 자기 친인척이나 뭐 가까운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었더라. 그리고 다 추적해보면 대강 나오죠. 아니까 예. 나오니까. 그래서 야권 의원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긴급심의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실제로 류일임이 그 긴급심의 안건 때문에 야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본인이 2번 정회를 놓고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청부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우리 논의를 좀 하자.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청부 민원과 관련된 거를 파헤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빤스런이네 말 그대로. 그쵸. 지금 또 도망친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에도 잠깐만 도망친 게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처음이 아니죠. 도망친 게 그러면 2건 이상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 도망갔던 거를 지금 네, 네. 대단하다. 그죠. 자기 얘기를 나오면 일단 피하는 게 이 사람의 스킬인 것 같아요. 일단 튀고 본다. 일단 튀고 본다.
그럼 얘기는 어쨌든 나중에 뭉개버리면 그만이니까. 시간 지나면 다들 뭉개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도망을 치는군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했던 것처럼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여 만에 정회하고, 그 다음에 1시간여 후에 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속개했지만 또, 이런저런 핑계를 정회하면서, 대면서, 네, 예.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회합시다. 네. 내놓고서 나중에 그 회의를 재개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안 계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끝내버리더라. 그리고 그 정회하고 안 사이에 나왔어요. 도망치고 안 나타나고, 네. 안 그리고 그 나타났어요. 뒤에도 안 나타나고 출근 자체를 안 하고. 진짜 막 나가는 놈이네 이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청구 민원이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이때 굉장히 많이 잡아뗍니다. 몰랐다. 네, 몰랐다는 식으로. 쌍둥이 동생이 했는데 몰랐다. 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사주를 해서 음. 청구 민원을 넣게 하냐, 민원을 넣게 하냐, 이거 문제다. 근데 본인이 직접 넣는지 우리로서는 구분이 안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구분 안 가요, 그거는.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청부민원 관련돼서 JTBC가 이 사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나왔는데 이후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부민원 관련해서 이제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조사하도록. 네. 근데 그때 이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류일임에게 이게 민원이 동생분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알려진 그 팀장이 있어요. 종편 보도 채널 팀장. 네. 그 팀장까지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계속 연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그 팀장이 자기는 류일임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서는 만들어 놨는데 이걸 류일임 방심위원장한테 보고한 적이 없으니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이게 뭐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달라서 그러니까 끝났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들어오니까 직원을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겠네. 그쵸. 이때부터. 예, 네. 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조사를 받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 진술을 한 거네요. 근데 그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게. 네, 이번에 청문회를 이제 다시 열었는데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아니라 이제 과방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종편 보도 채널 팀장 사진인데 네. 지금 얼굴인데 이분이 이제 류일임의 청부 민원 사실 보고했다. 그래서 왜 다르게 진술했냐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5-6차례 청문회 나오면서 진술을 했는데 너무 거짓말 하는 게 부담스럽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지금 다르게 진술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상세하게 나오는데 상세하게 이건가요? 네, 보고서입니다. 이게 네. 종편 보도 채널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건데 뭐가 잘못 들어갔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네모 박스에 네, 나와 이 있는 가운데 네모 박스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유땡땡씨 등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이길 접수된 상태.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딱 그냥 때려 박아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JTBC 관련 보도 민원을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서를 하고 냈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방심위 직원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도 그래서 보고할 거냐 어떤 직원이 물어봐요. 그치, 물어봐야겠지. 그래서 보고할 거냐 해서 나중에 보고 안 했다가 갑자기 이게 밝혀지면 그치, 그건 문책 당하죠. 본인이 이거 발견 안 했다고 이제 문책당할 거 뻔하니까 그냥 내가 가서 보고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 작성하고 보고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류일임이 그 직원한테 치하하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다는 그 거 직원은 아닙니까? 되게 좀 곤란해하고 가지고 갔는데 그렇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뻔히 이거 고발사주 같은 짓인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막 칭찬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청구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네. 그렇죠.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명백하게 진술이랑 이 보고서랑 이런 게 다 이제 일치가 된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아니 만약에 제가 무슨 어떤 그 공공기관의 장으로 들어 있는데 내 동생이 나를 위한 민원을 넣어준다 또는 내가 시킨 민원을 넣는다. 하여튼 뭐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은 나는 보고 웃을 것 같아. 아유 쪽팔린지도 모르고 아이고 빙신가시나 이렇게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미안해했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렇죠. 아유 괜히 우리 동생 때문에 엉뚱한 짓을 했네. 이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오 이랬을 텐데 잘했어 잘 찾아왔어 이거는 짜고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고. 이 기사가 그거군요. 네. 방심위 직원 유희림에게 가족 민원을 보고했더니 거짓 이후에 이후에 거짓 네. 증언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하나 이제 밝힌 건데 이제 나는 실제적으로 류일임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 하나랑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국회에서 계속 청문회 들어오고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류일임 방심위 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문서는 만들었지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거기 그 거짓 증언을 해줘서 고맙다. 두 가지가 고마운 거네. 예, 내 동생이 보낸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내 동생이 써준 어찌보면 본인이 썼던 그 민원을 어이구 찾아와서 시행한다고 어이 좀 고마워. 고마워. 이거 한 가지. 네. 국회까지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해준 거 고마워 이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회유도 했었대요. 이제 아. 불러다 놓고 얘기도 몇 번 했었고.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위증교사 회유 협박 다 들어가네요. 그쵸. 다 들어가죠. 이거 중범죄인데요. 이거는 아휴 그러니까요. 이 너무나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진술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제 이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직원들도 이제 좀 총대를 메고 하나씩 둘씩 야 우리 다시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유일임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리나 악행들이 이제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네요.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빤스를 했다. 네. 대단하네요, 이 사람. 그리고 사실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 더 있었던 게 그때 방심위원장 이제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하는데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임을 해서 그 최민희 위원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네, 맞아요. 따졌잖아요. 예. 그랬더니 계속 열심히 도망쳤잖아요. 예, 뭐 차를 세우지 않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비슷한 게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로 도망치는데 일가견이 있군요, 이 양반이. 그렇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본인이 직접 맡아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네. 튄다. 런히림. 네. 그런 런 거죠. 히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 쓰고 그다음 병가를 써서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요즘에 전화도 일절 안 받고 그럼 사퇴해야지. 아, 그러니까요. 무단결근이잖아. 근데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해요. 왜 이래? 근데 그러니까 휴가 써가지고 참 이게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직원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공익제보자로 등록할지 말지 그 얘기는 이제 좀 추후에 본다고 하고요. 네. 아마 과방위에서 이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다룰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문제가 완전히 많고 눈에 비는 게 없어. 정말 윤석열은 주변에 다르게 패급들만 있나 봐. 그러니까 보면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나 그런 게 좀 기분이 있어야죠.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서 저런 양생양아치를 데리고 왔나 싶은 자들만 참 골라서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골라왔는지 참 그것도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목이 낮아서 그렇지 안목이 있긴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류일임 같은 경우에 이제 밝혀진 이상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은 없을 거고 음. 어쨌든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만큼 이제 윤 정권이 물론 지금 정치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권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균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야 할 곳이 참 많네요. 내가 좀 요즘에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기현 판사가 사실 사법부는 개혁 대상에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지기현 판사가 큰일 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 못지않은 적폐라는 걸 스스로 밝혀준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사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판사를 잊지 않고 있는데 그 판사를 보고 나서도 와 정말 사법부도 정말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기현 판사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완전 또라이야 지금. 와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적 청산을 하고 진짜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자칫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이런 걸로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잠 못 잤어.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아니 분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 참. 이 하루라도 빨리 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더 열심히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이제 어디로 집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또 투쟁을 하러 가시나요? 일단은 우선 원래는 저희가 내일 그 전 이제 청년위 소속인데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요. 불법 계엄 때 목소리를 냈던 청년들에게 좀 발언 기회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일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토론회를 열었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라. 네, 비상시국이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참 모든 게 쉬운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끝나는 대로 진짜 이 서초동으로 이제 달려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디서 어떻게 하시든 열심히 싸워주고 있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척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